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0회 법무사 합격자 홍진주라고 하고요. 96년생이고 서울시 모 구청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합격서를 좀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좀 공부 이력이 독특합니다. 2016년에 서울시 교육행정직이랑 서울시 일반행정직 그리고 국가직 전국 일반행정직 이렇게 3개 준비해서 단기간에 합격한 이력이 있어요. 만으로 20살 때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최연소에 가까울 정도. 실제 최연소였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시 8구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실제 그 최연소였습니다. 그럼 일찍 이렇게 공직 생활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2016년이 정말 공무원의 경쟁률이 정말 높았던 때였어요. 사실 누구나 다 공무원을 하고 싶었던 때였고 공무원이 되면 인생이 핀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가면 선배들이 이제 7급이나 9급 공무원을 다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나는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도전했는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부서를 1년, 2년마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한 5개 부서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무과라고 회계 부서가 있는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서예요. 예를 들면 계약법이라든지 뭐 건설산업기본법, 뭐 하도급법, 여러 가지 법을 제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고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제 보람에 찬 거예요. 적성에 맞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른 직업으로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전문직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그 전문직 중에 여러 가지 분야의 법을 다룰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이 조금 적성에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고등학생 때 이제 사회탐구 과목 중에 저 때는 이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항상 1등급 받았었고 예, 정시대회도 한번 나가서 수상한 적도 있고 완전 수제셨는데요? 그냥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법학 과목들이. 1차는 몇 년 준비, 또 2차는 또 몇 개월 준비 이렇게 되셨나요? 제가 1차는 그 직장병행 해가지고 1년 2개월 걸렸고요. 2차는 2달 했습니다. 2차를 2달 만에? 네. 그렇다면 이제 1차 합격한 해 바로 합격을 하신 네, 거네요? 맞아요. 생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동차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는 도전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할 만큼 가능하다. 네. 1차가 지금 이제 직장 병행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그 승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일이 많은 부서에 갔거든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직원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거 전혀 모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소문이 좀 굉장히 빨라요. 조직 내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칼퇴하는 이미지를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 부서 가자마자 저 친구는 워라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집에 가면 그냥 개인 취미 생활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직장 병행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하루하루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하기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좀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봤어요. 점심시간 때까지는 이제 업무를 했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또 이제 직장 근처에 독서실을 끊었었어요. 제가 독서실에서 또 공부, 점심시간에 6시까지 또 업무를 합니다. 저는 업무 시간에는 공부 절대 안 했어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근처 독서실에 가서 밤 공부를 했어요. 이때는 뭐 저의 계획에 따라서 인강을 듣기도 하고 그냥 문제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럼 또 지하철에서 또 책을 봐요. 뭐 씻고 누우면 한 12시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일과표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슬럼프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병나요. 진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시면 병나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에 무조건 쉬었어요.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거를 숨겼잖아요. 매일 점심시간에 사라지면 좀 의심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럼 지하철에서 좀 보기 좋은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김기찬 교수님이 만드신 갑자기요? 부동산 등기법 요약집. 그러니까 두꺼운 책 말고 좀 요약집 같은 얇은 책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지하철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엄청 많이 돼요. 네. 저의 이 하루 일과 중에 업무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업무 보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기억에 남게 보면은 기억이 살아있더라고요. 1차 과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학원 커리큘럼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기본, 집중, 문풀 강의 다 들었어요. 1년 2개월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따를 수 있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직장 병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 쓰기 싫은 날에는 이제 인강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쟁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대신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무조건 문제 풀고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법무사 학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이 방문각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수험에 진입할 때 무조건 업계 1위만 선택합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암기. 안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떤 이거 정말 어플인가요? 좋은 어플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암기 어플인데 앞면에는 이제 문제가 쓰여 있고 뒷면에는 정답이 써 있어요. 뭐 굿, 하드, 뭐 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바로 탁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지를 누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어려워가지고 하드를 누르면은 그게 이제 며칠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카드가. 그런 식으로 뭐 자기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그 카드가 보여지는 주기를 알아서 이제 설정해주는 암기 어플이거든요. 내용은 제가 직접 만드는데 저는 그 카드를 직접 만드는 것도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어가지고. 그 이제 모의고사를 뭐 1차 때도 보셨나요 혹시? 1차 때 저 2번 봤어요. 현장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보고 느낀 점이 좀 있으실까요? 이거 무조건 봐야 되겠다. 모의고사. 네. 그 혼자서 직접 문제 풀 때랑 그 다른 수험생분들 다 같이 있는 환경에서 문제 푸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랑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치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말하면 그분들이 봐주실까요? 네, 인피니트라는 그룹을 좋아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컴백을 해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자, 2차 시험에 대한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굳이 이제 합격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2차 준비하기 전에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휴직하면 내가 전업 수험생이 되는 거잖아요. 전업을 하게 된 김에 생동차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일단은 1차 점수가 높으셔야 돼요. 1차 점수가 합격 컷에 좀 가까우면 되게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믿으셔야 돼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신 그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진짜 이 순환까지는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너무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는 왜 이것도 이해 못하지?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복습하면서 갑자기 실력이 급상승하게 돼가지고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1차와는 다른 2차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2차가 2달 뿐이어가지고 좀 도구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제가 형사소송법 책을 이 샘플로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펜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 암기 펜으로 이렇게 주요 키워드마다 이렇게 색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초록 색깔 이 시트를 올리면 이제 보색 효과 때문에 이게 검게 변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1순환 듣고 복습할 때 이렇게 했어요.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쓴 답안지거든요. 한 달 동안. 이 답안지를 절대 모범 답안 보고 베끼지 않았어요. 다 제 머리에서 쏟아낸 거예요, 이거. 베껴 쓰는 공부는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이거 다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점수가 놀랐습니다. 이게 생동차인데 평균 합격 컷보다도 14점이나 높게 이제 초월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천운이 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학원 모의고사에서 사실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답안지를 통으로 외웠거든요. 네, 학원 측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이제 그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수험을 진입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인생에서 이 시험과 나 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자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진짜 머릿속에 정말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잘 때도 계속 공부한 게 생각이 나서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머릿속에서 형사소송법의 법조문이 자꾸 잘 때도 꿈에서 계속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는 게 조금 무서울 정도로 계속 짧고 굵게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준비에. 예. 그 남편분께 뭐 영상 편지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공부하는 동안 뭐 집안일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내조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홍진주 법무사님께서 대성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